September we met, I could tell by your smile. You hadn't been with a good girl like me in a while. Yeah, you were impressed, couldn't leave me alone. Text me every time that you pick up the phone. And I had control in the driver's seat, bu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이게 생각에는 한 달 충분했어. 양이 되게 작거든. 요만큼. 괜히 골라 여기. And I'm up all night, howling at you. Tables are turned, tables are turned. 면이 8개라서 Tables are turned. I used to be chill, now I can't catch my breath. When you say my name, I feel tight in my chest. Can't handle space. I need you here by my side. You make me sweat in the coldest of nights. Yeah, I had control in the driver's seat, bu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Turn. Now I'm up all night. I'm picturing you acting like a fool. I'm on the other side. You're like a full moon, and I'm up all night, howling at you. Tables.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강북구 삼양시장에서 열린 플리마켓 소식과 함께 시작됐는데요. 동네 시장에서 주민들이 플리마켓을 진행한 이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세한 사연 만나봐야겠죠. 강북구에서 크고 작은 마을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있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통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벼룩시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의 동네 시장에서 또 플리마켓을 한다? 뭔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삼양시장은 비인정 시장이고 굉장히 이제 그 시장 활성화가 더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회 분들이 그 찾아가는 공론장을 통해서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좀 더 그 삼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프리마켓을 좀 더 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비인정 시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통시장 중에서요. 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 시장이 네.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플리마켓을 통해서 조금 마을의 변화가 살짝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저희는 사실 이거 소외상권이라고 봅니다. 아, 소외상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상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하니까 상인들이 일단 이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그냥 지나갔을 때는 그냥 잘 모르고 있었던 곳인데, 맞아, 여기가 시장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주민분들도 사실 잘 몰랐던. 그렇죠. 예.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그 플리마켓을 이용을 해서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시도들이 자주 있었나요? 또 실제 좀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플리마켓이 예를 들면 네. 크게 구청에서 개최하는 플리마켓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네. 소통을 위해서 열리는 플리마켓부터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양시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것이 지지와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인을 통해서 상부상조 이런 것들의 플리마켓은 좀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삼양동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한 달 동안 여름나기를 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쫙고 더웠을 때 들어가셔서 후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에어컨은 좀 작동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삼각산 아래 양지 바른 동네란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양지 바른 곳 치고는 조금 고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릉지 네. 지역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좀 숨이 차고 네. 예, 이제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예, 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기도 하고요. 노인분들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은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점은 정말 엄청나게 많고요. 네, 일단 크게 한숨을 예. 내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구릉지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집까지, 집에서 시장까지, 또는 집에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왔다 네. 갔다 하시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관련된 적절한 사실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에 대한 좀 필요성이 있고요. 좀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도로 자체가 대부분 사유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쉼터를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중간에 모퉁이, 맨바닥 이런 데 네. 앉아서 쉬셔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뭐 돌봄이라고 많이 얘기하지요. 케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욕구가 많이 큰 편입니다. 기사 검색 찾아보니까 두 분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삼양동에도 그러니까요. 예, 삼양동 여기 인싸. 여기 송스타, 이스타, 투스타가 계신 건데 그러면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네,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강북구에서 네.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린사회 북부시민회는 이런 시민들의 이런 참여와 소통과 이런 나눔 활동을 통해서 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풀뿌리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 뭐 해 뜨는 집 뭐 활동, 자원봉사, 네. 또 주민자치 활동, 그리고 이거 시민교육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로컬랩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옆에 계신 이동규 선생님에 비하면 뭐 별로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네. 예, 다만 그냥 연구자로서 네. 예, 동네 사사시 누비면서 여러 가지 뭐 욕구를 좀 파악한다든지 문제점 찾아내는다든지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가장 잘하는 연구자라고 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북의 최고의 연구자입니다. 최고의 브레인. 네. 네. 우리 이동규 이사장님처럼 현장의 활동과 네.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연구라든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재용 소장님이 그런 것들 현장의 연구들을 해주기 네. 때문에 활동에 어떤 도움들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살펴보니까 집수리 관련해서 그 주택관리학교 이런 활동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어르신들 이제 삼양동 같은 경우 네. 특히 강북구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말동무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거 환경이 너무 네.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현장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 그런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뭐 현장 일용직 주민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좀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었으면 해가지고 재능기부. 네, 네. 그래서 이제 해 뜨는 집이라는 집수리 공사를 한 거고 주택관리학교는 그 현장의 경험이 뭐 20년, 30년 된 분들이 그 주민분들이 일반 주민분들이 내 집도 좀 고칠 수 네. 있고 나의 집을 고침으로 해서 또 이웃의 집도 이렇게 좀 고치고 또 주거 자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강사로서 이렇게 네. 주민 기술 교육을 좀 가르쳐 주신 그런 학교를 운영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재능의 나눔도 있지만 공동체가 복원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네요. 주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 소외계층일수록 사실 그 주거권이 좀 되게 취약합니다. 보면 반지하 네. 그리고 이제 반지하가 갖고 있는 이제 바퀴벌레와 습기, 뭐 이렇게 막 그런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건강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어서 해 뜨는 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그런 주거권의 개선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골목을 깨끗하게 하고 담벼락을 꾸미고 이런 일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기 좋아졌다는 가장 중요한 그 현실적인 체감은 내 집부터 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겠죠. 나와 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 뚝뚝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다 구멍이 났잖아. 오케이. 제가 왜 이제 지금 앞으로 큰일 나는 그 주거 환경인지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거의 120, 뭐 111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천조소부터 이때까지 재가지고 5mm 합판을 따고 깔고.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실 있어야지 알려줍니다. 손가락끼리 맞는 손가락 넣으세요. 손가락을 더 넣으세요. 손가락을. 풀 되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줄 제각하고 저 무늬 있는 걸 한번 또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몇 분이 참여하셔서 몇 분이 수료를 하신 거예요? 삼양동 주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30분 정도가 예, 참여를 희망하셔서 네. 15분 정도로 이제 좀 저희가 예, 좀 제한을 좀 뒀습니다. 아, 지금 페인트 실습인가요? 네. 막상 자기 집에서 연습하려면 못 하잖아요. 그럼요. 네. 남의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할 일은 뭐 엄청나게 많으시죠. 서울에 사람들이 아파트만 있는 줄 아는데요. 서울의 주거지 한 40%가 저층 주거지라고 해서 네. 그 단독 다세대 가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요. 또 이 중에 상당수가 되게 노후화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 곳곳에 다 가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집수리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봉사활동 또는 컨설팅 같은 역할들까지도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컨설팅. 예.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집이 이제 고쳐졌나요? 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20년 이렇게 취약계층 네. 이렇게 집수리하면서 통계로 보면 거의 1,000가구 정도 되고요. 1000가구요? 네,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5,000명 정도가 되네요. 네. 했던 집을 집은 고치셨어요. 하여간 20년 정도 그렇게 네.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집수리 나눔 활동을 해주신 거고 네. 요번에 삼양동 노콜랩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로컬랩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기술학교를 진행해서 추후에는 이제 삼양동을 기반으로 한 이런 집수리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네요. 네. 도배랑 장판만 좀 바꿔도 집 분위기가 완전 바뀌잖아요. 막 문 열고 탁 들어가면서 이 음악 나오는 뭐 이렇게 약간 이온 음료 이런 음악 같았는데 예. 그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으시고요. 네.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허름하고 낡은 집인 것 같아도 이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는 애착은 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도배장판이 바뀌고 예를 들면 뭐 낡은 이제 문턱이 없어지고 네. 뭐 싱크대 높이가 바뀌고 이런 것들 하면 주민들 만족도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 노후주택이라든가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그 노후주택 환경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위해서 가꿈주택 사업 같은 것들 지원합니다. 이것들 초창기에 지원하자고 했을 때 왜 개인의 사유재산에 지원을 하냐라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넓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을 단열을 다시 하고 집을 다시 고쳐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양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집의 환경이 변함으로써 인해서 다시 삶의 애착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에 인풋과 아웃풋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투여했는데 결과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이제 그런 효용감 같은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거 환경을 바꾼다는 거는 단순히 그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뀐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체감이 되잖아요. 이런 활동을 같이 했더니만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옛날에 흔히 왜 저기 숟가락 젓가락 숫자 다 안다라는 얘기 네.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다 끊겼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집 안에를 이제 남의 집을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점이 어려운 게 있구나. 어떤 게 좀 예를 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이 공동체성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형광등이 나가면
전파사에 가면은 전파사 아저씨가 우리 집 형광등 사이즈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너네 집 안방이면은 요 정도 사이즈일 거야. 아니면 네 공부방 요만한 사이즈. 사실 제 공부방 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그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또 이분들이 봉사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 그 장애인분들의 그 주거를 환경 개선하는 곳에도 함께 좀 저기 집수리 활동을 좀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시범적으로 로컬랩에서 한 10가구 정도 저 집수리 그 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내가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주택관리학교 그 졸업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뭔가 계속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 동네, 우리 마을, 지역을 위해서도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라는 그런 자긍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로컬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랩이 뭐죠? 우리가 흔히 뭐 랩이라 그러면은 다 무슨 실험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실험실은 뭐 대부분 어디 대학 안에 있거나 어디 삼엄한 막 경비에 네. 있는 막 이런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로컬랩은 이 동네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의 실험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아주 현장지향적인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지향적인 예. 실험실. 그러면은 그 삼양동에 있는 로컬랩에서 발견한 그 삼양동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론장을 하면서 127개의 해결해야 문제가 발굴됐습니다. 127개. 네, 127개. 근데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분석하고 분류하다 보니 뭐 키워드로는 뭐 안전, 그다음에 골목, 상권화, 교육 이런 키워드가 네. 나왔는데 삼양동은 그래도 주민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주거 문제를 주거 드셨습니다. 문제, 네. 그래서 주거 안에 안전, 그다음에 주거 밖의 안전에서 주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또 삼양동 로컬랩의 또 주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한 22번 정도 이제 찾아가는 공론장을 진행을 22번? 했어요. 예, 뭐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네. 주거, 안전, 교육, 골목상권 이런 분들이 네. 주로 공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삼양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일 것 같은데 노주거지라는 특성 때문에 주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쇠락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네. 거기가 또 초등학교가 2곳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곳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제가 또 언급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솔직히 말하면 연구자로서 너무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만나보면 아이들은 자기들 원하는 거 얘기할 것 같고 어르신들도 본인들 원하는 네. 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주민들이 서로 다른 주민들을 걱정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상인들 네. 걱정해주고 어르신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걱정해주고. 너무 좋다. 예, 저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했던 연구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을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들이 있었다는 지점 하나 하고요. 아카이빙하거나 그 의견을 정리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재경 선생님이 되게 풀어주셨던 부분들이 가장 컸더라는 거고 행정의 협조,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무슨 결과가 안 나더라도 시간을 주고 지켜보고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다림을 가져줬다라는 것들이 의미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주민들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만나봐야겠죠? 우리 신랑이 한나절만 혼자서 젊은 사람
낙상 예방 교육. 중요하죠, 이거 어르신들. 그 예. 삼양동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더 이제 또 많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해피에이징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낙상 예방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곳인데 협업으로 해서 어르신 낙상 예방 교육을 했는데 원래는 8회차 과정인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4회차만 했는데 너무들 만족도가 높아서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진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뭐 예방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친구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과정들도 잘 좀 이렇게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로컬랩의 활동을 보니까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분명 어떤 관의 거대한 지원, 뭐 예산, 인력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면서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 사업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삼양동 주거 문제가 네. 굉장히 이제 시급한 그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택관리 학교를 진행했던 거가 실질적으로 삼양동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 어르신들한테는 좀 그 낙상 예방 교육을 교육했던 거가 집에 가셔서도 저희는 그게 이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실까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려보고 찾아뵙고 하니까 꾸준히 예, 그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낙상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렇게 좀 이웃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네.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본다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네, 맞아요. 서로가 안부를 걱정하시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로컬랩을 통해서 삼양동의 주민분들이 이런 이제 낙상 예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 리더로 양성해서 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로 돌봄과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지만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과 관계, 어르신들끼리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자원봉사자라든지 주민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엮어주는 과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더 한층 더 좋은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라든가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비결 다른 로컬랩 분들에게 좀 알려주신다면. 마을이 그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거점인 작은 도서관들도 좀 많이 네. 생겼고요. 어쨌든 그 제도나 정책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선생님이시고 네. 마을 주민들이 후원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망을 갖고 잘 연대해서 하다 보니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열린 학교나 방과후 돌봄 이런 그 교실들이 네. 예, 좀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20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했다는 집도.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년 동안 지역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상황으로 이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이 더 이제 더 기대가 됩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양동 그 로컬랩 협동조합, 네. 네. 1년 만에 그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에 선정됐다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아유, 거죠? 대단한 거죠. 뭐 1년 만에 박수로 박수 치고 쳐주세요. 박수 주세요. 예.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드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년 안에 이렇게 선정된 경우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하고 그 뭐니 해도 삼양동은 딱 가보시면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로컬랩 같이 하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주민들하고의 저희 이제 뜨거운 약속, 진정성. 네.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낡고 쇠퇴하고 무너지는 걸 좀 지켜봐야 되냐. 우리가 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힘이 돼서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로컬랩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혹시 없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제 말이 김나원 끝까지 들리면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요. 네. 그 저희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어깨가 무거운데 서울시와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또 저희는 저희 그 로컬 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네.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래 로컬랩을 공농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진짜 시원하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법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거야라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뭐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로컬랩을 정책적으로 잘 얹혀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믿고 가보려 합니다. 네.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속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원을 받을 때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양동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게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를 좀 만들게 하면서 안정성 그게 이제 10년, 20년 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협동조합에 놓여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내년에는 그 마을 관리소라는 게 생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럼 마을관리소의 역할은 그 공간을 살피는 일이 하나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낡은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일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필요한 분한테 일정의 소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계시는 분들한테 밖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드리고 이래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 이런 두 가지 역할이 크게 마을관리소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저층 주거지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형광등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삼양동 마을관리소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과 골목길들에 대한 동네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개선도 필요하지만 아까 관계 관리를 하는 것이 마을관리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관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삼양동에서 조금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타 지역으로 전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이팅. 파이팅. 예. 근데 이 파이팅만큼 굉장히 무게가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삼양동 로컬랩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 단위의 그 작은 이제 동 단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삼양동은 공농장을 통해서 주거 문제가 나왔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관리소였던 것처럼 이거 외에 다양한 그 삼양동의 문제들을 좀 더 이제 깔때기처럼 모으고 배분하고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삼양동 로컬랩의 역할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어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좀 야심찬 계획 하나 말씀드리면 매년 100명씩의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을관리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삼양동 주민 누구도 마을관리소와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게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 커다란 공동체가 되는 그런 방향을 꿈꿔봅니다. 함께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고민했다는 지점이 삼양동 로컬랩의 의미가 있다. 그것들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삼양동 로컬랩 협동조합의 미션이 될 텐데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내가는 것, 그 관계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이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주민 모두가 마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데 정말 그 행복한 점일 수가 없겠죠.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강북구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희야, 너한테 열린학교란 어떤 곳이야? 엄청 신나는 곳입니다. 오면 조금 귀찮고 안 오면 무지 궁금한 곳입니다. 현재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거를 많이 좀 가르쳐줄 수 있는 분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친구예요. 언제든지 내가 연락하면은 만나서 산에 들어가고 술도 마시고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기부금을 맹물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약간의 비용을 받아서 그 일부를 열린사회복구 시민회에 기부하기 때문이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곳이다. 친정집 같은 곳이다. 왜냐면 열린사회에 오면 여러분들과 친정집 식구들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대책이다. 왜요?
이제 앞으로 나이 들어서 같이 놀 사람들을 지금부터 쭉 이렇게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나의 노후 대책인 것이다. 저에게 열린 사회란 비빌 언덕이다. 제가 꿈꿨던 거,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시도해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래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늘 믿고 의지하게 되는 비빌 언덕입니다. 파이팅!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먼 곳이요. 나에게 열린 사회란 만화책이다. 보면 볼수록 푹 빠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거. 그러니까 일은 많이 생기는데요. 꼭 필요해요, 저한테는. 친정, 그리움, 추억, 청춘. 내가 20대 때부터 함께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아직까지도 만나고 의지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강북구에 참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을에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 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죠. 일단은 자기 자신의 변화가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활동, 마을을 위해서 활동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마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제가 봐서 살리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자체의 변화는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사실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 농촌에서의 마을이랑은 다르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역사 속의 마을과는 다릅니다. 근데 도시에서의 마을은 결국은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 활동들이 쌓이고 누적되고 그것들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넓은 의미의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변화, 마을의 변화들.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참여하면서 이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들. 그래서 뭐 노인을 위한 마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의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들과 이 관계 속에서 일단 주민들도 변하고 성장하지만 저 마을 활동가인 저 자신도 변하고 성장하면서 더 올곧게 더 단단하게 해지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을에서의 의미는 다 두 분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힘들이 이런 과정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곧 그 마을은 민주주의 실현하는 그런 장이 될 거다. 그래서 올곧하게 그 시민력이 향상되는 그런 마을로의 변화하는데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을의 어떤 그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20년, 뭐 3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이 강북구에서 나 이런 변화 내가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제 변화,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강북구도 이제 시범동이 있는데요. 강북구에서 어쨌든 주민자치가 잘 안착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이제 역할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강북구가 좀 투명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는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희망과 비전이 그럼 누구로부터 출발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봐서는 일단 고령자, 어르신들서부터 난 강북에 살기 좋아, 편해, 행복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야 그 다음에 중장년이 또 바라보고 나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보이는 거고 청년들이 또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변화하는 동네 속에서 나도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 중장년 고령자가 됐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키워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외로움이 키워드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은 외로움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을이 그런 외로움들을 넘어서는 관계를 통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한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변화는 진행 중이죠. 오래된 집을 고치고 이웃을 돌보는 모든 활동들이 언젠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오늘 강북구 주민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살맛 나는 마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시민영상 특이점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